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용남 전 의원님 그리고 오늘은 특별하게 신용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특별하게 해주시니까 특별하게 부담이 되네. 교수님은 저기 단독 제조기, 특종 제조기라서 남들이 잘 모르는 정보를 진짜 많이. 저분은 교수인가 정보원인가 할 정도로 정보가 엄청 많으셔서 저희가 특별하게 오늘 신 교수님 모시고 다양한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저희 취재 편의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함께해 주시는 광고주분들 계셔가지고요. 저희가 광고 먼저 소개를 좀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저희가 좀 길어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나와요 푸르릉입니다. 누적 판매량 130만 포에 빛나는 SNS 쾌변 직방 다이어트 대란템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인데요. 연세대학교 생활건강 전문 연구진들의 독자적인 배합 기술로 442일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루 배변 활동 때문에 어려운 분들 참 많으신데요. 특히 스트레스 많으신 우리 직장인들 하루 2포면 매일 쾌변으로 장을 시원하게 비워내실 수 있으십니다. 편하게 마시는 타입이어서 흡수율까지 높게 챙겼습니다. 차전자피 40배, 식이섬유가 40배 팽창을 해서 장운동을 촉진시킨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묵은 숙변까지 깔끔하게 밀어내준다고 합니다. 오직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링크에서만 1+1+1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59% 할인된 특가로 한정판 전용 보트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절이 매우 잦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재고가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유튜브 더보기란에 이벤트가가 적용된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연세생활건강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로 장비움 평생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연세대 출신이시죠? 네네. 뭐 이거 관계 없으시죠? 이건 관계없지만 지금 이거 보니까 우리 그 병원에 네. 대장 내시경하기 전날 뭐 꿀약이라고 이렇게 맞아. 예. 그 용법 비슷해요?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그 푸르릉보다 더 리얼하게 이름을 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또 제안을 워낙 비즈니스를 좀 이따가 우리 뭐 먹어야 돼요. 네요. 그 얘기 그만해요.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주 50대 아저씨들을 위한 메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몸이 끈적하게 달라붙는 날씨 땀은 줄줄 나는데 입맛은 뚝 몸도 축 늘어지지요. 이럴 때일수록 떨어진 기력 제대로 챙겨야 할 타이밍입니다. 100%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으로 진하게 간편하게 하루 한 팩으로 체력을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재구매율로 입증하는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이 맛과 영양소 모두 업그레이드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국산 토종 흑염소 100%에 특허받은 발효 녹용, 마가목, 황칠, 꾸지뽕, 천마, 흑마늘 좋은 게 다 들어갔습니다. 흑염소의 진한 효능을 끌어올리는 5가지 특급 보양 원료를 추가해서요. 기력 회복을 더욱 강하게 더 깊게 설계했습니다. 흑염소즙은 비리다? 이젠 옛말입니다. 맛 개선 공정 특허 기술력을 통해서 깔끔한 맛과 목넘김으로 즐기실 수 있으십니다. 구매자분께서 최근 올려주신 구매 리뷰 하나 읽어드릴게요. 너무 좋아서 10개월 이상 계속 주문해서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구매 예정입니다. 와, 찐팬이시구나. 여름이면 기력 떨어지시는 부모님들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냄새 안 난다고 무척 좋아하시네요.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취재 편의점 구독자 전용 이벤트 있습니다. 2+1 구성 주문하시면 일주일치 7포를 체험분으로 더 챙겨드립니다. 지금 바로 업그레이드된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배송 메시지에 반드시 취재 편의점 이렇게 적어주셔야 모든 사은품 증정 가능합니다. 어떠세요? 보통 이렇게 누린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냄새가 있는데 이건 아예 그게 없는데 그래요? 약간 약초향 정도. 약초향. 예. 다 먹었어요 지금. 벌써 완샷 했어요. 완샷. 진작에 완샷. 흑염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요? 엊그제 염소탕에 소주 파티를 소맥 파티를 벌여서 문제가 된 충북도지사 오송 참사 추모 기간 본인이 설정해놓고 전국적으로 염소탕을 먹었어요. 염소탕. 네.
그 메뉴 딱 그 사진이 전국적으로 공개가 됐죠. 아니, 자기들이 공개한 거예요. 자살 천천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마지막 광고 읽겠습니다. 자, 단백질은 더하고 당은 빼고 내 몸에 플러스 샘표. 저희 대기업 광고. CJ 편의점에 들어와 있는 유일한 대기업 광고. 샘표 밸런스죽 한 끼 단백질 100% 충족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표 밸런스죽은 맛있는 죽을 먹으면서도 한 끼 식사가 완벽할수록 한 끼에 필요한 단백질 100%를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신선한 전복, 쇠고기, 닭고기, 야채가 듬뿍 들어가 있어서 맛있고 또 고단백으로 속이 든든하게 챙겼습니다. 지금 벌써 초복이에요. 20일이. 닭고기, 녹두가 듬뿍 들어있는 백숙 다 드시고 죽 끓여 드시는 바로 그 맛이 이 샘표 밸런스죽의 맛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더우신데 밖에 나가셔서 보양하실 필요 없이 샘표 밸런스죽으로 간편하게 보양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동아일보 보니까요. 집에서 삼계탕 끓여도 9,000원이다. 예. 집에서 끓여도 9,000원이니 나가 먹으면 그게 얼마겠어요? 나가면 요새 거의 18,000원? 맞아요. 기본이 18,000원. 제일 싼 데가 15,000원.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끓여도 9,000원인데 이게 얼마나 싼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더보기에 샘표 밸런스죽 특가 구매 페이지 링크 있어요. 그 링크에서만 드리는 최저가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녹두 전복 3개죽이고요. 여기 단백질이 20g 들어있는데요. 100% 한 끼에 꼭 필요한 단백질 양이라고 합니다. 쫄깃한 전복, 부드러운 닭고기, 녹두가 듬뿍 들어있어서 고소하고 든든함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더보기창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지금 당장 최저가로 구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통 전복 같은 게 갈아서 뭐 잘 없잖아요. 맞아요. 이거 보이시죠? 어머, 엄청 요런 게 크네. 지금 여러 개를 네. 씹었어요. 진짜요? 의원님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드시느라고. 이거 한 봉지를 데워서 저하고 신 교수하고 반반씩 준 것 같은데 안타깝게 왕건이가 저쪽으로 갔네. 갔네. 왕건이 또 나왔다. 또 나왔대. 그러네요. 2개 있네. 내 거는 위에서 떴나 봐. 그런가 보다. 밑에 깔아준 건다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갔나 보다. 다시 바꿔주세요. 자, 너무 광고까지 알차게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특검이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요. 특검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 압수수색하느라 바빠요. 권성동,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특검이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전직 검사. 지금 특검 수사 상황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핵심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핵심. 왜냐하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누가 뭐래도 정권의 실세였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윤희숙 그 혁신위원장의 이른바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순서가 잘못됐다. 아니 권력의 핵심부터 인적 쇄신의 대상이 되고 그다음 세컨 티어로 넘어가는 거지. 뜬금없이 이 네 명이 어떻게 제일 첫 번째 등장하냐. 아니 물론 쇄신의 대상이나 폭은 더 넓어야 되지만 가장 위부터 쇄신 대상으로 지목이 되고 정리가 되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수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누가 뭐래도 가장 윤석열 당시 대통령 옆에서 호가호의를 세게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부터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온갖 흉흉한 소문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소문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런 일들이 진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을지. 왜냐하면 이게 보통 세상에 알려지는 거는 뭐 처음에는 너랑 나랑 잘해보자 하다가 이게 깨졌을 때 한쪽만 이득을 보고 한쪽은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됐을 때 이제 보통 손해본 쪽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면서 세상에 알려지는데 이게 양쪽 다 이득을 본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좀처럼 밝혀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득을 본 상태가 남아 있을 텐데
그래서 특검 수사를 한번 봐야죠. 돈을 잘 추적해 들어가야죠. 오늘 이제 지금 압수수색하는 그 주체가 재밌습니다. 권성동 지금 김건희 특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 회관에 사무실 네. 그리고 자택 그 강릉 사무실 통일교 네. 지금 천원궁이라고 그러죠. 가평 그 통일교 본산까지 이제 동시에 가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철규 의원에 대한 거는 재밌게도 최혜병 특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그동안은 최혜병 특검에 이철규 씨가 왜 저기가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철규 의원이 소위 말하는 윤핵관 그 핵심들 네. 중에 이제 또 핵심인 몇몇 사람 중에 이제 꼽히고 있잖아요. 네. 그 당시 구명을 할 때 여러 설들이 있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임성근 사단장 그 부인을 통한 그렇죠. 그 구명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검경 군에 대한 인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거론되던 분들이에요. 권성동, 이철규 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연계성, 거기에 이제 재밌는 게 또 하나 예상되는 게 있죠. 특검에서는 옆에 것이 발견됐을 때 주변 고구마 줄거리가 뭐가 발견됐을 때 수사할 수 있는 걸 법에 명기를 해놨잖아요. 네, 네. 그러면 권성동 씨 수사할 때 이제 최근에 나왔던 40억, 48억, 그게 이제 일방적 주장인지 아닌지가 이제 입증할 수 있는 뭐 단초가 나올 수 있겠죠. 네. 그게 최근에 이 일이 생기고 뭐 아주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녹취는 꽤 된 거잖아요. 네. 시점이 몇 달 전이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과연 김성태, KH 배상윤 등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또 뭐가 나올지 모르죠. 예. 그래서 좀 전에 이제 특검에 보시면 권성동 사무실 앞에서 예. 특검 이제 검사 및 그 조사관들이 갔죠. 네.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계속 지금 시간을 끌고 있죠. 아직 가야 되는데 거기. 그러면 그 시간을 끄는 사이에 과연 뭐를 할까? 예.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김용남 전 검사께서 예. 잘 하실 것 같아요. 안에서 뭐 뭐냐면 하고 있어요 지금? 안에서 뭔가에 문 잠그고. 뭔가 치우고 하겠죠. 있어요.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근데 증거 원래 인멸을 위해서. 그러니까 압수수색의 집행은 조금 기다리더라도 그 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거 봐야지. 그렇죠. 뭐 그래야 뭘 증거 하는지. 밖에 인멸을 있으면 안 못 되는 하겠죠. 거잖아요. 네, 밖에 있으면 안 되지. 안에 들어가야죠. 근데 왜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게 못 들어가게 막고 들어가서 있어요, 봐야죠. 현재는. 아니 못 들어가게 막아도 물리력을 쓸 수 없어서 그런가요? 아마 아니 왜 물리력을 왜 못 써요? 써도 되죠. 그럼요. 예, 네. 공권력이니까. 아 그럼요. 예. 그리고 그럼 뜯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 뭐 구속 영장, 체포 영장의 영장은 네. 당연히 물리력의 행사를 전제로 해서 그래서 법원에 심리를 받는 겁니다. 예, 물리력을 쓸 수 있는 허가증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래서 심사를 해서 내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니 막는다고 그 뚫고 들어가야지.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장면을 보니까 무슨 뭐 스크럼을 짜 막는 것도 아니고 보좌진 한 명이 이제 예. 문 앞에 서 있고 예. 수사관들이 밖에서 계속해서 대기를 하는 그리고 그렇죠. 이해가 안 가네. 사무처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예. 이제 안에 들어가서 뭔가 설명을 하고 예. 포항 출신 그 이상희 의원이 왔다 예, 갔다 이상희 의원. 예.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지금 말씀대로라 그러면 물리력을 뭐 쓸 것도 없이 그냥 문은 열려 왔다 있으니까. 갔다 하고 있고 네. 보좌진 한 명만 그 문 예, 앞에 예, 이렇게 그냥 막고 서 있거든요. 예, 예. 그럼 들어가서 지금은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게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요. 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안 열어줘도 따고 들어가는데. 네. 영장 그러니까 집행할 지금 때는. 생각해 보면 예전에 그 압수수색 할 때 뉴스타파의 경우에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편집국 안에 들어가서 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네. 아이고 우리 필요하다라고 할 때 뭐 치울 거 치우고 할 때 보고 있었어요. 그럼요. 예. 그리고 그게 다 라이브로 방송이 됐었는데 지금은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 있다면 그것 또한 납득하기 그러면 어려운데.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예. 그 시간에 안에서는 파쇄기 같은 게 의원실마다 대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문서를 파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증거를 뭐 예. 심지어는 이제 안에 화장실도 있으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흘려 보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나쁘게 생각하시는 걸다 들어갔다고 지금 들어갔다. 답을 주시는 분들이 여러 네네네. 분들 네네. 들어갔겠죠. 당연히. 예, 시간이 얼만데요. 네. 들어갔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이제 권성동 의원 관련돼서 또 이철규 의원 관련해서 흉흉한 소문이 많았다. 어떤 흉흉한 소문이 있었습니까, 아버님? 아니 그게 이제 소문이니까 네. 아직 증거가 뭐 확보된 건 아닌데 그 세상에 그 이권이 많아요. 정말 뭐만 조금 도와주면 큰 돈 되는 것들이 많다고 사실은. 근데 그와 관련해서 뭐
발 빠르게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있더라. 뭐 이런 소문들. 그거 이런 내가 도와줄게. 예, 예. 라고.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는지. 먼저 알고 전화하더라. 뭐 이런 소문들이 꽤 많았죠. 정보하면 좀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정보하면은 저 경찰 출신이죠. 네. 그렇구나. 근데 그분은 진짜 소문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 아니 그 이철규 씨는 같이 일할 때 보면 예. 아침에 일찍 전국에 이제 정보 예. 관련해서 많이 취합하는 모습들을 본 게 있어요, 실제로. 교수님이 회의할 때. 아니 저한테 전화 와서 좀 전에 이철규 의원하고 통화했다고 한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예. 그런 정도로 이제 원래 정보 쪽으로 이제 유명했고 또 많이 이렇게 취합이 되고 했던 분이고 대통령실 이전할 때 단계들 그러니까 정권을 만드는 단계 그 직후의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중심에 있었던 분이니까 아마 지금 나오는 여러 의혹들 흉흉한 것들 뭐 많이 관련돼 있을 거고 오늘 압수수색에서 이제 포인트를 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혜병권에서 구명이라고 한다면 구명만 놓고 본다면 뭐 특별히 집까지 압수수색할 게 있나 이렇게 추정이 되잖아요. 보통은 사무실 그렇죠. 뭐 구명이라 그러면 이 사람 좀 잘 봐줘 뭐 이런 걸 우리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는데 집까지 한다. 그러면 뭐 그 이상의 뭔가가 포착되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이게 보면 이제 최근에 국정원의 그 원훈 국정원에 이제 집에 가훈이 있듯이 원훈이 김대중 대통령 때 그 나온 거로 복귀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보는 국력이다가 이제 새로 바뀐 뭐 다시 복원된 국정원의 원훈인데 가끔 정보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니냐라는 건데. 그럼 옛날 그 원훈으로 지금도 활동하는 분들이 많겠네요. 그러네.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 아니 근데 다 떠나서 오늘 보면 이제 통일교가 핵심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도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한겨레 신문 단독 보도도 하고 막 이런데 그 어쨌든 통일교와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그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와 이 다 연관이 돼 있어 보여요. 그리고 특히 이제 통일교는 지금 보면 이제 자신들의 어떤 민원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캄보디아 ODA를 비롯해서 YTN 인수 여기에는 이철규 의원의 조언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거 하려면 한 3천억 정도 준비하라 그래라 뭐 이런 등등의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게 통일교와 관련된 로비인가? 근데 최혜병은 또 좀 다른 임성근 사단장. 요거는 좀 별건인 것 같고요. 구명에 대한 건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 통일교 무속 이렇게 좀 전문성 그 한학자 총재 이제 출국 금지된 것 맨 처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그날 밤부터 이제 보도에 나오던데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자기들끼리의 내부 다툼으로 저는 그건 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YHC와 뭐 주류 세력들 그리고 이제 집사 세력들 간에 이제 알력 통일교는 전통적으로 파벌이 많았습니다. 넷째 일곱째 싸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진영형이다 보니까 아마 내부 제보로 상당 부분이 밖으로 나오는 이런 단계인데 출교를 했다. 그 부부를 다 출교를 했다. 그렇죠. 윤 씨 그 부부에 대해서 그런 것도 저는 그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뭔가를 덮기 위한 그냥 짜고치는 구섭 아니겠냐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꼬리를 자르기 위한 어떤 액션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 처음에 이제 그 도박에 대한 거 한학자 총재가 원정 도박 금액이 한 60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지금 일이 아닙니다. 최근의 일이 아니고 쭉 이어져서 있었던 건데 사실은 처음에 그 제보 내용은 뭐였냐면 자금 세탁을 위한 도박 내용이었어요. 얼마를 따고 얼마를 잃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건 뉴스에 나와 있는 거고 실제 금액은 훨씬 더 크다. 이제 쭉 과거부터 있었던 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탁을 그런 걸로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퀸비코인, 건진법사 거기에서도 보면 그 매개고리가 여러 이름이 등장해요. 이모, 노모, 그다음에 뭐 치과 의사도 나오고 막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관련자들, 소위 주범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건진, 그다음에 기타 통일교 등등에 다 연결된 매개고리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면
어떤 그 경제 공동체 윤과 한이 만들어낸 용어 아닙니까? 네. 그 카테고리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 바운더리 자체가 넓어질 수 있다. 지금 이제 도망가고 있는 1도를 실행하고 있는 1도 203부에서 1도를 네. 실행하고 있는 김예성 씨 당연히 경제 공동체겠죠. 예. 건진 저는 경제 공동체 범주에 넣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김건희의 경제 공동체라는 그렇죠. 것이죠.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 예. 가지 일들을 예. 보면 예. 그런 옆에 이제 고구마 줄거리로 같이 연계된 통일교라 관계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실 김건희 씨와 이철규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은 사실 대통령,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 입당 이후의 인연일 거 아닙니까? 그 이전부터 인연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운 인맥을 형성하면서 제가 제보 들은 것만 그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권성동 의원은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어렸을 때 외갓집에 담벼락 하나 사이라서 어려서부터 친했다. 예. 그런데 같이 회의를 하고 같이 많이 했던 분이 준 말씀은 그거는 아닐 거다. 예. 강릉에 유력한 어떤 기관장이 있었고 그분이 소개해서 나중에 알게 된 거를 그냥 친한 관계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들 알려진 거 아니겠냐. 예. 이런 말씀은 그 주신 바가 스토리는 있습니다. 나중에 만들어진 스토리죠. 예. 사실은 예. 2003년도인가 그 광주지검에 같이 근무했었잖아요. 예. 그 권성동 당시 부장, 예. 윤석열 검사 그리고 김용남 검사 다 있었는데. 김용남 검사. 네. 예. 아니 그때 둘이 예. 서로 그 어릴 때부터 그 정도 친구면 야자해야죠. 야자해야 되잖아요. 안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니까요. 기본적으로. 목격자고 증인이시네. 그러니까 예. 그거는 사후적으로 한참 이후에 예. 대선 전후로 해서 만들어진 소문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친구는 아니에요. 그거 보면 알지. 이게 둘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분위기 보면 아는데 그 전혀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때 그 부장 권성동은 윤석열 검사에게 어떻게 대했어요? 그 강원도 사투리가 섞여서 약간 그 누구한테나 약간 말을 놓는 듯한 말투잖아요. 반말? 예. 예. 뭐 그랬고 윤석열 검사는 어쨌든 존칭. 권 부장님이었고 부장님. 예. 예. 근데 무슨 그랬지. 친구야? 어렸을 때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근자 10년 인연으로 보면 아마 이철규 의원이 더 가까웠을지 모르겠네요, 그죠? 예. 그 김선규 의원이 저 양평 예, 군수할 예. 때 또 경찰서장 예. 또 지청장 예. 등등의 관계로 그렇죠. 이제 동시에 예. 비슷한 그 관내에서 근무하고 이런 것들로 인연을 보면 더 가까웠을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도대체 이제 지난 3년간 이제 정부를 운영하면서 지금 드러나는 사실만 종합을 해도 이것을 완벽하게 국가를 해먹을 결심을 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많은 비리 혐의에 동시다발로 연루가 될 수 있을까? 국민들께서 너무 복잡해서 이거를 가르마를 전문가들이 가르마를 타주지 않으면 당초에 헷갈려서 다 네. 이해하기도 어려운 수준이에요. 교수님. 오늘 아침 나온 것도 보면 건진이 경찰 최고위 인사에 개입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예. 이미 그 당시에 대선 바로 직후부터 엄청난 소문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아마 이 부분 문자나 이제 카톡이나 뭐 다 이렇게 이제 특검에서 조사하겠죠. 하다 보면 경찰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최고 수뇌부들도 상당 부분 아마 그 문자나 이런 데 있을지도 모르겠죠. 예. 들은 소문은 뭐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 인사나 그런 예. 거 할 때 또 같이 이제 많이 언급됐던 분이 이제 이철규 의원도 많이 언급은 돼 있었으니까 예. 소문은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게 혹시 이제 건진과 또 뭐 다른 그 소위 말해서 윤핵관들과 같이 협의가 된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런 조사를 통해서 많이 체크가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약간 그 윤핵관 내지는 뭐 이철규 의원도 사실은 그 신핵관으로 불렸었으니까 그 한 주머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각자 경쟁적으로 막 그 자기 주머니를 불리는 사이였지. 네. 뭐 이렇게 연합해서 같이 이렇게 그런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지금 MBC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순직해병 특검에서 극동방송 압수수색 현재 진행 중이다. 김장환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사실 관련해서 제가 이걸 월요일 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면 보드판이 있다는 거예요. 보드판. 네. 여러분들 보드판 아시죠? 그 보드판에 구명 로비라고 네 글자가 써 있고 화살표가 있는데 하나의 화살표는 이종호, 송호정, 고땡
윤석열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의 화살표는 김땡땡 목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김장환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동방송 사장, 이사장 아시죠? 굉장히 극우적인 목사. 김장환, 김건희, 윤석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매개고리에 이철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여기 이제 군종 목사 백땡땡이라는 사람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아마도 오늘 이제 본격적인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김건희의 구명 로비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을 도대체 누가 빼주라고 했냐. 거기에 보면 김건희 측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이 한 라인은 이제 교계를 통해서 내려가고 하나는 이종호를 통해서 내려갔다. 그러니까 핵심은 고리는 김건희다. 이제 이런 설명을 최근에 이명현 특검에 다녀온 한 관계자가 저에게 엊그제 이제 한 해줬습니다. 방송에서 명태균 씨가 그런 말을 한 바가 있죠. 가장 실세가 누구냐 정점에 뭐 건진이냐 누구냐 막 그렇게 할 때 네. 김장한 목사다라는 말을 한 게 있죠. 그 주진우 기자가 라이브에서? 이제 얘기를 하죠. 김장환 목사가 네네. 네 핵심이다. 네, 그런데 김장한 목사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뭐, 90이던데. 네네, 엄청나게 건강하고 엄청나게 좋아한다라고 알고 있고 사실은 이제 지금 성조기원들 그 트럼프를 찾고 7월이면 큰일이 난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극보수 쪽에서 이제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모스탄 이런 일일 텐데 트럼프와 관련된 어떤 인적인 매개고리 그 부분에서도 이제 김장한 목사가 많이 거론되죠. 극동방송 아메리카가 있죠.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또 아드님의 인맥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미 많이 이제 인터넷 쳐보시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깊숙이 어떤 조언도 하고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진짜 이번 특검은 진짜 판이 커지네요. 엄청 큰 엄청 큰 판이에요. 예. 사실은 이거는 수십 년 동안 일종의 언터처블이었는데 그게 네. 뭐 언제부터야 뭐 한 50년, 60년 정도 네. 언터처블이었는데 예. 관계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철규 의원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경찰 고위직 뭐 서장 단계부터 이미 이렇게 경기경찰청이 수원에 있잖아요. 네. 이렇게 부임을 해오면 그 교회 예배 가는 건 거의 불문율입니다. 네. 예. 뭐 그 오래된 인연일 거고 그 대선 전에 왜 무속 논란이 한참 불거졌을 때, 맞아요. 김건희 관련해서 무속 논란이 한참 불거졌을 때 예.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닌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 구약을 다 외운다라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주장하게 된 게 예. 그때 당시 김건희가 예. 김장한 목사에게 예. 매주 2번인가 3번인가를 가서 성경 공부를 한다. 아 진짜. 그러면서 무속 논란이 일어나서 가장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의 적극 지지층이었던 그 기독교계가 뭐야 할 때 그걸 이제 잠재우고 이렇게 다시 기독교계가 국힘 내지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로 돌아서게. 다시 유지하게 만든 큰 역할을 김장한 목사가 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엉뚱하게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이철규 의원을 압수수색을 하고 지금 극동방송을 압수수색을 들어간 거는 이게 그 맥락에서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면 충분히 개연성이 높은 스토리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임성근 사단장이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임성근 사단장이 당시에 공식적으로 그 이첩 보류 명령이 떨어졌어라고 전달받은 것은 해병대 참모장 그 이호종 씨한테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임성근 사단장이 휴가를 내거든요. 그 소식을 예. 듣고 바로 휴가를 내고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면 아무하고도 통화하지 않는데 딱 한 사람하고 통화합니다. 군종 목사 백땡땡이에요. 이 사람하고 5분 10초간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군종 목사 백땡땡하고 김장한 목사가 연결이 돼요. 이 백땡땡 목사가 침례교. 예, 같은 그 교단인 거죠. 어쨌든 이게 이제 쭉 이제 전해지는 내용을 좀 보면 그 제일 뭐라 해야 되나 윗선에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그렇고 윗선에
사실 교계의 원로 목사 아닙니까? 극동방송 그럼요. 이사장이고 네.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죠. 분인데 예, 이분의 이름이 나왔다. 그리고 압수수색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것은 그 로비에 정점에 김장한 목사가 있다는 것이 역으로 웅변이 되는 거 아닌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다 맞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박근혜 정부 때도 제가 이제 정부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김장한 목사의 그런 역할들이 중간에 게재된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적도 있고 예. 저- 정치 개입이라고 봐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뭐 정치 개입이라기보다 이제 광범위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구명이나 이런 것들 하는 네. 게 정치 개입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뭐 같이 이제 인연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이제 뭐 뭔가의 역할. 그 역할 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실제로 제가 김 목사님을 뵌 것도 저는 이제 골프를 안 할 때인데 골프장 그 식당에서 뵀습니다. 예. 어, 골프 매니아예요, 김장원 굉장히 목사. 예. 매니아로 예. 알려져 있었고 예. 식사를 하고 뭘 하는데 예. 이제 거기로 누가 불러서 이제 처음 이렇게 뵌 적이 있고 네. 보면 역대 정부의 아주 중요한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걸로 관련돼 있는 중요한 사람들에 있어서 많이 역할을 해온 거는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예.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예, 그러면 예. 이번에도 그 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 특히 뭐 성경책을 오른손에 끼고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조언 이런 네. 것들로 많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여기는 도대체가 지금 보면 그 전광훈, 그죠? 그 다음에 김장환, 이런 이제 목회, 그 다음에 건진, 그죠? 천공, 뭐, 건진은 일본신까지 모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뭐 농담드렸지만 종교 화합인지 뭔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아마테라스라고 통일교. 이제 일본 그 천조 대신이죠. 예. 그 지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예. 바로 누구 얼굴이 보일 겁니다. 깜짝 놀라게 보일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지네. 건진이 그 사람을 모셨나라는 예. 생각이 절로 들 겁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네. 바로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라고 딱 그냥 검색해 보시고 예. 뭐 이미지 사진 같은 것만 한번 딱 보시면 네, 뉴스만 거기서 나오네. 바로 누구 얼굴이 거기 있네요. 어디요? 잘. 하나 정면 사진 딱 하나 뭐 쳐보시면 이거 예수예요? 뭐 잘 안 보이는데 만화 그림이 좀 큰 나와가지고. 그림 그 예, 이거요? 태양 같은 거 있는 그 이거? 네. 누가 떠오르십니까? 김건희? 어머, 제가 너무 사실을 말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각자 느끼는 바는 느끼는 대로지만 너무 비슷하다 근데. 이상하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면 소름. 2018년에 수륙대제라고 기억나시죠? 소가죽 껍질을 예, 벗겨서 예, 그거를 예. 이제 사실은 마취를 시키고 예. 그 벗긴 상태에서 다시 씌우면 그게 이제 마취가 풀리면서 움직이는 그 굉장히 끔찍한 내용이죠. 그때 보시면 불교계 그다음에 그 통일교나 무슨 다른 이제 신흥종교 등등의 이제 통일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관련자들에서 건진이 항상 이런 거 세계 종교 통합, 네. 뭐 화합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저희가 돼 있습니다. 뭐 일붕법사니 이붕법사니 막 이름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 세계 종교 법황청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제 교황청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데 네, 네, 네. 그게 이제 세계 불교를 뭐 통합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건진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좀 전에 이제 말씀 주셨을 때 건진이 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보고 영매라는 표현을 쓰죠. 영매. 예. 그 대선 과정에서도 나오잖아요, 예. 얘기가. 그러면서 코로나 있을 때 압수수색 이런 것들 할 때 이제 그것 때문에 뭐 건진의 말을 듣고 뭐 압수수색을 살살했느니 뭐 안 했느니 뭐 등등등의 얘기가 이제 불거져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통일교도 이렇게 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종교의 통합, 화합 네. 이런 얘기를 항상 많이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의 가교 역할을 건진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모든 그 문제들을 다 종합을 해서 이제 정점으로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 지금 특검 수사는 네. 정말 그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특별 검사의 수사라는 게 진짜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느껴져요. 예. 이게 김장한 목사 같은 경우에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인물이 된 게 1973년도의 일이에요.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방한했을 때 여의도에 뭐 100만이 모였다는 일종의 그 부흥회 비슷한 행사에 동시 통역을 담당하면서 전국적인 인사가 됐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김장한 목사가 실제로 세계 침례교회 회장도 지냈고 미국 쪽에 워낙 네트워킹이 강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국내 어떤 인사가 됐든 심지어 이제 민주당 출신 모 국회의장이 방미 일정을 짜는데 이게 그 스케줄이 잘 안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장이 미국을 가면 그래도 미국의 그 주요한 정치인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휴가철 때 방미를 하다 보니까 안 잡히는 거야 스케줄이. 그 스케줄 누가 잡아줘요 그런 경우에? 그거 다 김장한 목사가 잡아줬어요. 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만약에 이게 특별 검사가 아니고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쨌든 국가 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지휘계통 내에 있는 수사기관이라면 솔직한 표현대로 여기 못 건드립니다. 이게 파장이 너무 커서 못 건드려요. 정말 독립된 특검이니까 이런 수사가 가능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파장 클 거예요. 이 안 그래도 지금 뭐 미국에서 어디 그 얼핏 대사 지낸 사람 하나 왔다고 난리치는 사람들 많은데 단연명 씨. 그것도 뭐 그게 정식 대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실제로 네트워킹이 대단해요. 맞습니다. 미국 쪽에 미국 저 부통령 출신 정도는 코라면 와요. 김장환 목사가 부통령 정도는 코라면 오는 사이인데 지금 물론 여기를 그 부통령이 아주 그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이제 교회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이런 사람이면 이제 그게 가능해요. 근데 여기를 압수수색 나가는 거고 야 역시 특검의 효능감이 이런 거구나. 뭐 앞뒤 안 보고 막 하는. 100% 동의합니다. 극동방송 압색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가평 천원궁에 마침 뭐 여름 학예 뭐 휴양철을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 일종의 뭐 성경 학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들어와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뭐 통일교 전체 신도들 다 모여라. 그러니까요. 참 어머님을 지켜야 한다. 총재 지키기 지금 뭐 다 막 그래서 이제 아마 났어요. 긴급하게 그런 이제 일종의 오더가 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더를 내리는 모양이에요. 그런 본진을 사실 압수수색한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아마 기존에 이제 그냥 평상시 같았으면 여러 가지 사전 작업 이런 것들을 하다가 정보 다 새나가고 뭐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 전격적으로 하는 건 정말 특검의 효능감을 보고 그렇습니다. 근데 야 이거 판이 커져서 진짜 큰 싸움이에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단현명 씨가 미국 리버티대 교수지 않습니까? 그 리버티대가 사실은 말씀 주신 그 미국 침례교 그 저도 뭐 취재하면서 알게 됐는데 제리 팔웰인가라는 그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텔레반젤리스트라는 표현이 있다면서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지는 전도사 뭐 이런 개념인데 우리로 치면 약간 전광훈류 같은 뭐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세운 학교고 미국에 한 5만 명 정도의 학부생이 있고 미국 대학 서열로는 한 400위권 정도 되는 학교인데 여기가 주로 티파티 미국의 보수 극우의 어떤 본산지가 되고 있고 트럼프하고도 굉장히 막역한 여기에 교수가 바로 그 유명한 단현명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번에 와서 계속 가짜뉴스 얘기하면서 일종의 윤석열 구명 활동을 하고 급기야 어제 은평제일교회 가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문수가 사실은 이긴 선거였다. 도둑질 당했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가운데 김장환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통일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국회 막 지금 사방팔방 지금 폭탄이 막 터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문제없이 잘 지나갈 수 있겠죠? 감당되겠죠? 해야죠. 가야 된다. 이 길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 여론이 결국 정답이잖아요. 지금 그들이 밑자락을 국민의힘 의원들 등등이 밑자락을 먼저 깔아놓은 것이 정치 보복이다라는 말을 자기들이 미리 해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를 포함해서 제가 주변에서 만나본 사람 중에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보복이라고 한다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뭐 억지로 사지로 몰아넣는다든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했던 일 이런 게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쉽게 우리가 개념 규정할 수 그렇죠. 있겠죠. 지금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일 뿐이고 그동안에 그들이 지연된 정의가 이제서야 실체적 진실의 모습이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집단적 반발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게 탄력 동력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 한복판에 이제 전한길 뭐 모스탄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혹세무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원래 이제 직함이 한국말로 풀면 국제 형사 사법 대사거든요. 네. 국제 형사 사법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국제 형사 사법 대사가 아니라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근데 거죠. 지금 오늘 또 막 큰 집회를 그 명동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출국인데 경찰이 조사를 하는데 뭐 출국 금지 같은 거 하고 뭐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나가게 될까요? 그게 근데 그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국적은 미국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약간 그 정말 국제 형사 사법적으로 까다로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미국은 명예훼손은 형사 범죄가 아닙니다. 민사상의 불법 행위 책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토트로라고 하는데 예. 토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민사 배상을 왕창 질 수는 있어도 그거로 징역을 가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형사. 명예훼손죄라는 형사 범죄가 있죠. 근데 미국 국적자가 미국에서 저지른 죄, 근데 그 나라에선 형사 범죄가 안 되면 그건 처벌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모스탄이 그 다만 미국 외국 국적자라도 한국 영토에 들어와서 저지른 게 한국 범죄가 성립되면 그건 처벌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미국에 있으면서 뭐 이런저런 소년원 얘기하고 뭐 이런 거는 국제 형사법적으로는 처벌하기가 어렵고 네. 국내 입국해서 한 발언 이거는 외국인이라도 왜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 그렇죠. 영토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되잖아요. 그 네네. 나라에서 처벌이 되든 안 되든. 예. 그게 예를 들어서 대마초 흡연이 범죄가 안 되는 나라 사람이 국내에 들어와서 여기서 대마초 피다가 걸리면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이 예. 국내에서 벌어진 발언은 형사범으로 처벌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입국 이후에 한 발언을 눈여겨봐야 돼요. 예.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은 외국인이 와서 대한민국 국내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도 위배가 되는 거죠. 근데 엄밀히 지금 보면. 그러면 범법 사실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그 서울구치소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어제 은평제일교회, 오늘 또 명동에서 무슨 발언을 할지 모르겠는데 행진까지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쌓이면 어쨌든 그 사법 대상이 될 수는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여지가 있지 않냐. 그렇게 한국법으로 되는 처벌 거죠. 대상이 될 수도 재밌는 있다. 건 다른 방송 출연해서 이 얘기를 예. 할 때마다 댓글에 예. CIA에 신고한다고 그런 댓글이 많은데 오늘 장윤선은 보니까 그런 댓글은 없네요. 저희 뭐 근데 그런 건 없네요. 제가 예. 보기엔 모스탄은 그냥 뭐랄까 네. 저 밑에 있는 행동대원 정도 정도. 급이고 네, 그거 네. 별거 아니고 그건 뭐 처벌 하더라도 뭐 그렇게 파장이 크진 않을 텐데 김정한 목사 오늘 하고 있는 건 정말 큰 판이에요. 센 거다. 김장한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엄청난 거다. 근데 어쨌든 그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특검에 그 보드판이 있고 보드판에 구명로비 화살표 그러니까 구명 로비도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핵심에 김장환 목사가 써 있다는 거예요. 김장환으로부터 해서 쫙 나갔다라는 거고 앞서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참 그거 저기 할 때 800에 7070 네, 그 그것도 통화자가 김건희. 누구다라고 예, 했잖아요. 예, 예. 그때 전화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유경옥 씨라는 거가 얘기가 되더라고요. 네, 아 네. 교수님도 알고 아니 계셨군요. 그것도 있고 예. 또 이제 다른 쪽에 막 할 때 네. 뭐 원희룡 할 때 또 예. 누구고 뭐 예. 등등등에 대한 것들을 좀 예. 뭐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빨리. 저희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 예. 같은 경우는 예. 원이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수행하고 있던 예. 보좌관이 관. 받았죠. 예.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왜 직접을 안 했을까?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함정과 답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예.
직접 네. 안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니 직접적으로 했을 때 직접적 인과관계 이런 것들이 금방 언제라도 나올 수 탄로나니까. 있다라는 걸 예. 알고. 근데 그 전화가 오는데 받은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뭐 여기 대통령실 교환입니다. 아무개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아무개 연결해주세요라고 하면 아무개를 연결해주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여보세요 하는 거죠. 그게 이제 5층에서 쓰던 번호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5층에는 누가 썼느냐 딱 두 사람이 썼다 이거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예, 윤곽이 좁혀지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그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왜 예, 현직 영부인인 당시 김건희 씨가 개입을 한 거냐, 그리고 왜 경로를 한 거냐, 그리고 누가 이렇게 구속까지 시키려고 했던 것이냐, 이제 이거를 밝혀내는 것인데 어쨌든 이명현 특검 팀을 만난 그 한 관계자는 상당히 수사가 진척되었다라고 하고 오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제 들었는데 오늘 바로 김정한 목사 압수수색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정광석화처럼 사실은 우리가 세 개의 특검이 동시에 시작되면서 내란 특검이 사안은 제일 중요하고 네. 수사 대상이나 뭐 할 일은 김건희 특검이 제일 많고 예. 최상병 특검은 어느 정도 사안은 밝혀진 상태에서 사안이 너무 좀 뭐랄까 감명하다라는 예. 평가가 줄이었는데 예. 판이 제일 커지는데요 지금. 제일 크게 판을 벌린 사람은 바로 이명현 특검이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수사가 상당히 됐대요. 입꼬리가 여기까지 올라가셨대요. 예. 근데 많이 지금 나왔어. 많이 나왔어. 중요한 이렇게.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들이 정말 인명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가 단어 하나에 나왔잖아요. 일개 해병의 죽음이라는 표현을 맞습니다. 누가 이제 관계자가 쓴 적이 있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그러면 일개 소장을 구명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뭐 그를 둘러싼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그럼 우리가 모르는 뭐 그동안 이제 많이 여러 가지 실체적 진실에 대한 근접하는 얘기들이 있지만 분명히 전혀 해석할 수 없는 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 부분을 이제 많이 지금 아마 특검에서 접근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고속도로 얘기 좀 여쭤볼게요. 어제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의 서기관이 실제로 당시에 이 고속도로 변경과 관계된 업체 두 군데에다가 당신들이 이거 저기 종점 변경 강상면으로 해주면 편히 봐줄게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김모 서기관이.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그냥 그렇게 했을까요? 반드시 윗선이 있을까요? 예. 아니 위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한 거죠. 시키니까 한 거지. 그 서기관이 그쪽의 땅을 왕창 갖고 있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그 저기를 그러니까요. 해요? 미쳤어요? 예. 여차하면 자기 목이 달아날 일이라는 거 누구보다도 네, 잘할 텐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도 조금 더 실체적 진실을 아는 편이죠. 이게 인수위가 정식 출범하고 현판식하고 5일 만에 이들이 네. 이제 세게 디미른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 단계 빌드업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걸 호도하기 위해서 대선 때부터 대선 캠프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했다는 식의 이제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뒤로는 이제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 제가 정책 총괄을 하면서 전국 각 지역에 소위 이제 시도당에다가 각 지역별로 수건 사업들을 몇 가지씩 추려서 올려라라는 그걸 이제 공문을 보냈고 그걸 해서 다 취합한 거 중에 보면 양평 이거 강상면으로 바뀌는 이런 것들이 단 한 가지도 보고가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네, 그건 제가 이제 입증할 자료로 입증을 할 수 있는 거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준비 단계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했다. 김성교 의원이 양평 군수 시절부터 건의를 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를 물밑에서 하다가 예. 대선에서 어쨌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선 전에는 이걸 얘기를 못 했겠죠. 근데 그 사전에 치밀하게 하면서 그 인수위 꾸려지기 전 단계 네. 당선이 3월 9일 날 네. 이제 3월 9일 투표 3월 10날부터 이제 쭉 예. 그 3월 중순경에 이제 그 서기관 등등이 이제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인수위 그러면서 어느 정도 서류 동해니 경동인이 이제 꾸려서 네. 인수위 시작하자마자 이제 딱 디민 거죠. 예. 그렇게 보면 당연히 이걸 설계하고 위에 윗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국토부 1차관과 2차관은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1차관은 그러니까 1, 2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이름은 기억합니다. 한 명은 국토부의 국장 출신 이제 차관이 올라와 있었고 한 명은 김호진 그 대통령실에 이제 비서관을 했던 분이 나중에 이제 그 국토부 차관으로 또 가고 하죠 나중에. 예. 시점은 좀 다릅니다만 그러면 이걸 설계한 자들을 지시한 자들은 완벽히 따로 있다는 게 금방 알 수 있죠. 하루 아침에
서기관이면 4급이란 말이죠. 4급 서기관이 지시를 해서 뭐가 그림이 그려진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 더군다나 예타를 통과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던 그러니까요. 사업이에요. 예. 그거를 본 사업에서 예타를 취소하려고 해도 절차가 필요해요. 원희룡 장관이 걸려 있는 부분은 앞을 몰랐다 쳐도 설사 예. 이걸 취소하는 과정에 자기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월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하물며 일개 4급 서기관이 이거를 틀으라는 걸 지시를 한다. 네. 그 사람이 정점이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누구냐라는 건데요. 누가 설계를 했느냐인데 말씀대로 사실 인수위 시절에는 원희룡 장관이 개입이 많이 됐었습니까? 인수위 때는 이렇습니다. 그 안철수 의원이 이제 인수위원장이고 위원장이었고. 일종의 이제 부위원장 역할을 한 거죠. 그때도 이제 인수위 때도 정책에 대한 것들을 했고 예. 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사표를 인수위에서 이제 사표를 내러 가서 마지막 그 차를 한 잔 한 게 이제 예. 원희룡 일종의 이제 부위원장이죠. 부위원장. 그 방에서 이제 예. 마지막 하고 그게 마지막 이제 만남이었습니다. 국토부 장관 제안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었고요. 원장관. 다른 걸 원했습니다. 본인이 원했던 거는 본인이 원했던 건 뭐예요? 원래는 이제 총리죠, 당연히. 예. 그리고 그게 아니었을 때는 당시에는 이제 행자부 장관, 행안부 장관을 많이 상대적으로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행안부 장관이 이제 교부금이라는 거를 전국적으로 이제 그 배분하고 하는 네. 역할들을 하죠. 행안부에서 지방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그게 대권에 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낫겠죠. 되니까. 총리보다는 뭐 밑에라도.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냥. 그때 이제 국토부를 그러면 그냥 왜 시켰을까에 대해서 보면 유는 원이 상당히 후배이기도 하고 정책적으로 같이 오고 하면서 어떤 직원하고 들이받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대선 네. 때. 그런 부분을 뭐 믿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네. 그래도 시키면 그러니까 김건희나 이런 쪽에서 만약에 이제 어떤 지시를 했을 때 예.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않을까라고 혹시나 네. 그런 생각 속에 임명하지 않았을까. 장관 중에 그 좀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돈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예산의 근거, 그러니까 구체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나눠줄 수 있는 장관이 2명 있어요. 행안부 장관하고 교육부 장관. 네. 그 저도 현역 의원 때 그 지역구 사업하느냐고 그 예. 돈 여러 번 타서 썼어요. 그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고가도로에 네. 소음이 너무 많다. 왜 고가도로가 아파트 옆을 맞아요, 지나가는 맞아요. 경우 시끄럽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소음을 그죠. 방지하는 특수 포장을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그 길이에 따라서 몇십억씩 들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행안부 장관한테 부탁해서 그거 받고 땡겨야 되는구나, 예. 예산을. 예. 그리고 학교에 그 체육관, 실내 체육관. 예. 통상 학교의 제일 큰 민원이 우리 체육관. 학교도 실내 체육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비 오는 날 애들이 운동 못 해요, 막 이런 거. 예. 그게 지금은 좀 더 들겠지. 그때만 해도 한 40억 정도 하나 짓는데. 하나 짓는데 오. 그 정도 들거든요. 예. 그럼 또 교육부 장관한테 찾아가서 부탁해 갖고 예. 그래서 뭐랄까? 그 돈을 꽤 유용하게 써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으로 가는 데는 교육부 총리를 하거나 아니면 저기 행안부 장관을 해야 된다. 인심 쓸 수 있는 예, 자리죠. 국토부 장관 해봐야 별게 없나? 국토부 장관도 많지. 국토부 장관은 많은데 그 당시만 해도요. 이제 집값이 급등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네. 전임자들이 이제 이미지가 마치 국토부 장관이 할 일이 정말 많은데 국가 SOC 인프라 등등 많은데 집값 잡는 이걸로만 이제 이미지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걸로만 이미지가 예. 국한돼 있었기 때문에 집값을 누구든지 그렇죠. 잡기가 쉽지 않다는 걸 예.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 농담들도 한 적이 있어요. 예. 집값 잡을 수 있어요? 하고 그런 농담을 한 그렇죠.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국토부 장관 SOC 관련돼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도 굉장히 서로 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그렇죠. 일반적인 다시- 경우는 그렇죠. 예. 근데 그렇죠. 대권을 꿈꾸는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 알겠습니다. 그 양평도로 관련해서 이철규 의원의 어떤 역할이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들은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로 해병특검에서 윤석열에게 임성근 구명로비 연결 정황을 확인했다라는 속보 들어와 있고요. 이철규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현재 조사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한 가지 지금 이제 도주 중인 김예성 네, 씨에 대해서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김예성 IMS를 놓고 자꾸 이제 184억만 얘기하는데 184억은 2023년 얘기입니다. 이들이 이제 인연 맺은 건 2010년도에 이제 2년짜리 주말반 이그젝티브 MBA 그거 마치고 그 과정을 다닌 상당수가 저와 함께 다른 최고위 과정을 다녔습니다. 김예성하고 같이 김예성은 아니고 네. 그 과정을 다녔던 많은 멤버들 중에 상당수가 또 저랑 다른 최고위 과정을 다녔어요. 저도 최고위 과정만 6번을 다녀봤기 때문에 예. 이 소위 이제 기업 최고 경영자 그리고 공공기관의 이제 위에 간부들 이런 분들 이제 같이 많이 일종의 이제 네트워킹하는 어떤 그런 도구 창구로 이제 쓰여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의 존재와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꽤 이제 옛날부터 이제 보고 알고 있었죠. 듣고 알고 있었는데 일단 그 IMS 관련해서는 제가 아주 재질이 나쁘다고 보는 건 이렇습니다. 윤희 이 스타 검사로 떠올랐던 게 이제 그 박근혜 국정원 불법 댓글 조작 이거 수사하면서 떠올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본인들이 제가 뉴스타파랑 공개했던 N1번 방부터 N120번 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법 댓글 유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잖아요. 즉 범죄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어떤 그런 사실이나 방법론을 이제 쓰는 듯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지금 구치소에서도 박근혜 이명박 때 버티기고 했던 거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그때 집어넣고 본인들이 겪었던 검사 때 일들이잖아요. 쓰던 수법을 자기가 이제 수감자가 돼서도 그걸 그대로 써먹고 있다. 코바나가 후원받은 거 한번 보세요. 2013년, 2015년, 2019년 이렇게 있을 텐데 그때마다 굉장한 요직에 있습니다. 중수과장,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그게 있죠. 그러면 그게 이제 권력형 비리화되는 거잖아요. 남편의 그림자를 이용해서 후원을 받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면 다 그런 식으로 그때 후원하는 기업들을 보면 오너 리스크가 아주 강한, 즉 수사 대상에 있다거나 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 많이 있었죠. 그렇죠. 2023년 예외 없습니다. 이런 게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면서 그걸 통해서 어떤 자본적인 이런 이득을 취하는 이게 이제 아주 나쁜 패턴이라고 보고 IMS는 그 전까지 거슬러 보면 약 6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받은 거예요. 지금 184억만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600억 증권금융 50억 갖고 지금 얘기하죠. 그 전에요. 그러니까 10년간 87억이 있었고 97억이 있었고 180억이 있었어요. 사모사채에 대해서 증권금융이 계속 인수한 게 있고 산업은행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앞부분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엄청난 누적 적자와 자본 잠식이 300억이 넘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투자회사 사장을 하면서 투자 심의를 많이 해봤잖아요. 다른 회사에서 의뢰를 받아서 이제 가서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실회사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부실회사 투자를 할 때 대부분 신주유상증자나 CBBW를 통해서 회사에 캐시인을 시키죠. 그런데 구주를 샀잖아요. 46억.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캐시 아웃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만 룰루랄라 팔고 빠진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 거 아닙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용역비로 90억 정도를 빼죠. 변호사 서비스 용역이죠. 예를 들어 남이 풀기 어려운 거를 어떤 방법을 생각해서 무죄로 만들었다. 이 대가는 꼬무줄 같은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비로 빼는 이유는 나중에 문제가 돼도 그에 대해서 추상적, 가치적 이런 부분이라서 그게 그 자체가 잘못됐다 말았다를 따지기 어려운 부분. 그래서 용역비로 90억 원이나 지금 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해먹은 규모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점점 커질 거예요. 점점 커지고 있고 확실히 그 나라를 해먹을 결심 이거는 분명한 표인 것 같다. 이거 말고는 달리 해명이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등장한 비즈니스 모델 같아요. 그러니까요. 국가를 정권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나라를 해먹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수법이 등장했다. 사실 그것도 통일 대통령까지 꿈꾸면서 길게 해먹으려다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 얘기도 할 얘기가 많은데 사실은 중앙일보 이거 대통령실 경호처장 여기까지 왔어요. 김건희 씨의 모친이죠. 최은순의 뭐라 해야 됩니까? 남편이에요. 남편도 아니고 뭐야? 남자친구. 남자친구였죠. 동거인. 한때 동거인. 그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김충식 씨에 관련된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방대한 양의 수사
나올 것이고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나중에 보니까 비슷하게 연결된 게 많죠. 김충식 씨 그냥 농담으로 주진우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김충식 최은순 고수섭 칠 때 건지는 옆에서 물주전자 날랐다 이런 농담을 한 걸 이제 어디 방송에서 있었는데 예. 그런 농담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김충식 씨 하면 일본 무속 얘기 많이 이제 각종 채널에서 보도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마테라스 뭐 이런 거 일본 무속 무속은 뭐 하여튼 그런 연결점 네.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그렇습니다. 가서 보니까 접점이 이루어지는 예.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자, 박선지님께서 슈퍼챗을 쏴주셨어요.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사랑합니다. 오늘은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되는 김용남 의원님, 신영한 교수님이 나오셨네요.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어유 좋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는 살짝 좋지만 남는 거는 예, 장 취재 기자님이 편의점이 남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이 유튜브가 많이 떼어갑니다. 자, 댓글창에 야, 김장환 목사가 있었구나. 이런 얘기들 깜짝들 다들 특히 이제 교계 우리는 뭐 기독교 신자들이 워낙 많고 김장환 목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큰지 다들 아시기 때문에 아, 김장환 목사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들 충격을 금치 못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저희 취재 편의점 계속 24시간 풀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또 더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취재해서요. 월요일 날 더 뜨거운 따끈따끈한 뉴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30분 더 코너 있지 않습니까? 오늘 깁니다 방송이. 예, 30분 더 코너에서 윤석열 재판, 내란 재판 끝까지 판다. 계속 이어지니까 떠나지 마시고 잠시만 광고 듣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